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5살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여대생입니다. 제가 7살 적 아빠의 외도로 인해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여동생과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족발집을 운영하시고 계셨어요. 남들 좋아하는 야식의 단골 메뉴인 족발을 질릴 정도로 먹어서 족발 냄새만 맡아도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가 만든 족발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여자이기도 했고 그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같이 시장 일을 도맡아 하길 바랬지만, 저는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엄마가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서 좋은데 취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겨 학원이나 과외 없이 인서울에 제법 괜찮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막상 제가 대학 입학을 하자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려 동네 시장 상인들에게 우리 딸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입학했다며 누굴 닮았는지 태생부터 똑똑해서 과외 한 번 안 받고 떡하니 합격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엄마는 적금을 깨서 제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및 기숙사비를 대주셨고, 다음 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받고 해결하기로 했어요. 얼른 졸업해서 번듯한데 취업해 엄마 길을 살려드리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고, 낮에는 과외 아르바이트,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운명처럼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가 대학교 원룸촌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남자친구는 매일 같이 단골 손님으로 와 라면이며 생필품이며 간식거리며 잔뜩 사가지고 가고는 했어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남자친구가 여느 때처럼 살 물건의 계산을 기다리고서 카드를 내밀고는 갑작스럽게 재개한다는 말이. 유의업 대학 국문학과 졸업했고요. 고향은 서울이고 일찌감치 독립해서 자취하고 있어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후 제가 어이없게 쳐다보자 갑자기 빙그레 웃으면서 지갑에 신분증이랑 학교 학생증까지 내미며 뻥 아니고 진짜예요. 나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믿으라고, 그쪽이 나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맘 좀 열고 나 좀 봐줘요. 나 그쪽 맘에 들고 남자 여자로 한번 만나보는 거 어떻겠어요? 저는 순간 뭐에 홀린 듯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몇 번의 만남 후에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모태솔로를 벗어나게 해준 그 남자와는 6살 터울로 제법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고,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고 남자의 넘치는 매력에 허우적거리는 저는 그렇게 설레는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사랑하니까, 우린 연인이니까 하고 저는 남자친구와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뒤는 쉽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에게 매달려댔고 집착하게 되었으며, 남자친구는 오히려 조금씩 거리를 두고 제 애를 태웠어요. 연락도 점점 뜸해질 어느 날, 저는 제 몸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불현듯 임신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는데, 근데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두 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그때 전 고작 25살에 불과했습니다. 대학도 내년이 되어야 졸업할 수 있었고, 얼른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 엄마를 호강시켜드려야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했던 제게 이건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렸고, 일단은 아기 아빠인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힘들게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아 용기 내어 두 줄의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며 얘기했는데, 남자친구는 한치의 미안함과 걱정스러움조차 비치지 않은 채 나한테 뭐 어쩌라고? 이런 건 여자가 알아서 조심해야지. 네 몸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 할 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데? 야, 나 지금 취업 공부 중인 백수야. 취직도 하기 전에 너랑 애부터 낳고 보면 그 뒷감당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너는 내까지 청순하냐? 라고 절 몰아붙이는데,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반응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고, 순간 울컥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둘이 같이 앞에서 임신이 된 건데 왜 남자친구만 자유롭고 저는 죄인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울컥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알겠다고. 오빠가 원하는 대로 나도 아이도 사라져 줄 테니까 부디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모든 감정을 꾹 눌러 참은 채 희망 없이 뒤돌아섰어요. 뱃속 생명을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제가 너무 힘이 없다 여겨 그것이 참으로 슬펐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다 한들 모두에게 축복보다는 상처가 될 것이 뻔했기에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수소문에
알아낸 병원을 가려고 예약 날짜까지 잡았을 때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벼랑간 마음이 바뀌었는지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됐다고 거절했으나 남자친구는 내가 그래도 애아빠인데 적어도 존재는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 내 아이라면 아무튼 아빠로서 자격 있잖아 라는 말에 저는 고민 끝에 알겠다고 하고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초음파를 확인하시면서 쿵쾅쿵쾅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데 저는 젤리곰 같은 아기의 모습과 심장 소리에 생명의 경이로움마저 느끼고 저도 모르게 배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믿지 못하겠다는 듯 복잡한 얼굴이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뱃속 아기는 7주 정도 됐습니다. 임신 초기이기도 하고 산모님이 쌍각 자궁이라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되도록 몸에 무리하지 말아야 해요. 아기 아빠가 곁에서 잘 좀 돌봐줘요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행여나 남자친구가 또 부담을 느낄까봐 말을 끊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니 도저히 아이를 떠나보낼 자신이 없더군요. 그런데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조만간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 잡자. 임신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되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주 궁금해라고 뜬모를 얘기를 했네요. 남자친구의 민가를 염두에 두고 암시하는 듯한 말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제게 선택의 방도란 따로 없었어요. 어찌되었던 저는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지켜야만 했으니깐요. 남자친구의 말은 제게 바보 같게도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남자친구가 먼저 와서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드렸고 동시에 전 임신 소식까지 알게 해드리는 불효를 저질렀네요. 엄마는 충격적인 얼굴로 차마 말을 못 이으셨고 저를 안고 한동안 우셨습니다.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렸던 제 나이. 꿈을 채 피우기도 전에 저버린 제 인생을 안타까워하셨어요. 남자친구에 관해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남자친구의 손을 잡아주고는 부디 우리 딸 좀 잘 부탁하네. 아빠 없이 한평생 내가 애지중지 기른 효녀딸이야. 제발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잘 지켜주게. 나도 자네 오랫동안 아들로 삼아 자라고 싶어. 자네도 그냥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게. 물론 친부모만 하겠냐마는 나는 왠지 자네가 남 같지가 않구만 하고 하시며 남자친구, 아니 예비신랑 역시 안아주었고 일순간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예비신랑의 코끝이 빨개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가 싸주신 앞다리 크고 굵은 족발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간만에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어머님 모습 보니까 맘이 좀 쓰이네. 죄책감도 느껴지고 내가 참 미안하다. 괜히 쓰레기 같은 놈한테 잘못 걸려서는 너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싸주신 족발이 너무 맛있어서 한잔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 생각이 나네. 우리 아빠도 참 족발 좋아했는데. 생전 처음 듣는 남자친구의 아련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의뢰술에 취해서 감정적이 됐나 보다 여기며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엄마 족발이 좀 맛있긴 하지. 내가 그럼 오빠네 부모님 찾아뵐 때 엄마한테 얘기해서 족발 따로 포장해 갈게. 분명 아버님도 우리 엄마 족발 좋아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자 예비신랑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간중간 숨소리가 나는데 그게 꼭 울다가 콧물이 나와 넘어가는 듯한 소리인 것 같았어요. 혹시 우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렇게 전화가 끊기더군요. 처음 본 남자친구의 인간적인 모습에 내심 걱정스러운 와중에서도 제게 곁을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이후 남자친구를 집에 자주 불러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입이 짧아 깨작거리면서 먹는 남자친구였는데 저희 엄마가 대접한 집밥만큼은 순식간에 해치운 후 또 한 공기를 쓱싹 비웠어요. 복스럽게 먹는 남자친구가 예뻤는지 엄마는 기특하다며 남자친구가 돌아갈 때쯤 또 한 번 바리바리 잔뜩 싸서 돌려보냈고 남자친구는 엄마에게 너무나도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훈훈한 광경을 보니 제 맘이 다 뿌듯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원하고 목표했던 취업을 접고 적당히 받아주는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며 원룸 자취방도 접고 경기도 외곽에 조금 큰 17평 내외 2층 빌라로 가게 되었어요. 조금씩 저희의 결혼 준비가 돼가는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고 그런저를 남자친구는 안아주고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만 하고 그냥 살면 안 되나? 법적으로 중요하지 결혼식이 큰 의미는 없잖아. 요새 셀프 웨딩 같은 거 많이 한다던데
나중에 태교 여행 가서 우리끼리 예쁜 옷 입고 사진 찍는 건 어때? 라고 물었고 저는 혹시 예비신랑이 돈 때문에 그러나 싶어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자로서 생애 한 번뿐인 결혼식에 남들처럼 웨딩드레스도 입고 싶고 결혼식 입장도 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는데 특히 저희 엄마가 이혼한 아빠와 변변한 결혼식조차 못 올리고 살림부터 차린 것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어 지나다 웨딩드레스 걸려진 샵을 보면 항상 걸음을 멈추어 꼭 예쁜 웨딩드레스 입고 근사하게 결혼식 올리면 좋겠다 라며 얘기하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결혼식만큼은 욕심이 났네요. 제 맘을 안 예비신랑은 가만히 생각하다 알겠다면서 예정대로 결혼식장을 잡고 준비를 했고 저는 결혼식 전에 예비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하지 않냐고 우리 엄마도 상견례 가드리고 계신다는 말에 남자친구는 무슨 생각인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어 예비 시부모님과의 만남을 피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 몸이 안 좋다고 결혼식장에도 못 올 수도 있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뭔가 더 알아내려 하다가는 행여 결혼식마저 어그러질 것 같아 그저 수긍하고는 엄마에게도 그리 전했네요. 얼마 후 저희의 결혼식 당일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 메이크업을 받고 수원했던 웨딩드레스를 입은 후 신부 대기실에 있으니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고 절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딸 너무 예쁘다 행복하게 꼭 잘 살아 라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저 역시 그런 엄마를 안아주는데 좋은 날 자꾸 눈물이 나려 하더군요. 양가 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작은 식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하객석은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몇몇 친구들 외에 직계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엄마와 친척들은 남자친구를 보며 수근거리고 속사정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좋은 날이니만큼 일단 덮어놓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작은 이모가 후다닥 신부 대기실로 오면서 저와 엄마에게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얘기를 하질 않겠어요? 언니, 형부 왔어. 예전에 공공이 어렸을 적 상간녀랑 바람나서 이혼한 공공이 아빠가 결혼식장에 나타났다고. 저와 엄마는 화들짝 놀랐고 15년 전에 날 버리고 가서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아빠가 제가 결혼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접했는지 충격적인 소식에 저와 엄마는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갔네요. 그런데 아빠를 보기 위해 나갔더니만 그때 마침 예비신랑이 누군가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엄마는 싸움에 휘말린 예비신랑을 보았고 그러다 크게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미처 못 다무시며 당장에 그곳으로 가 소리치셨습니다. 그만해요, 공공아빠. 당신이 저 여자랑 같이 우리 딸 식장에 어떻게 나타난 거야? 세상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뻔뻔스러워? 혹시나 아버지 노릇하러 우리 딸 손잡아 주려고 왔으면 안 그래도 돼요. 우리 모녀 예나 앞으로나 당신 같은 인간은 필요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셨고 15년 만에 만난 주름진 모습에 저희 아빠는 그토록 제가 그립고 보고 싶어한 우리 아빠는 제 배부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며 울컥한 입술을 깨물고는 또 다시 다짜고짜 예비신랑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어떻게 네가 내 딸한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너 이거 다 계획적인 거지? 내 뒷조사에서 내 딸 알아내. 고의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거 아냐? 나쁜 놈 같으니라고. 어릴 적부터 싹수가 노랗더니만 기어이 일을 쳐. 나 너 가만 안 놔둬 진짜 오늘 내 손에 끝날 줄 알아. 하며 소리쳤고 그 옆에 있던 성형 때문에 빵빵한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한 아줌마기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고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너 탓이야. 이 여우 같은 것. 감히 이런 식으로 네가 내 아들을 꼬셔서 내 뒤통수를 쳐? 지 애미 닮아서 답답하게 생겨갖고는 어딜 감히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꼬셔.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삼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내가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한다고. 하며 3시간 공들인 메이크업과 헤어를 다 망쳐버렸고 저희 엄마와 이모들은 이 모습에 꼭지가 돌아 상간녀의 만행을 용서치 않았습니다. 다같이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그동안에 억눌러왔던 억울한 심정의 안갚음을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아빠는 상간녀와 엄마 이모들을 말려치민 싸움은 커져만 갔고 예비신랑은 그 사이 저를 챙기며 밖으로 나갔네요. 한숨 돌린 후 저는 아기 괜찮냐고 배를 쓰다듬으며 걱정하는 예비신랑을 확 밀쳤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찢기고 헤어와 메이크업이 엉망이 된 상태로 울면서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당장 말해보라고 분노하며 다그쳤네요. 예비신랑의 얼굴에 잔뜩 근심이 드리워지며 어쩔 줄 몰라 하다. 이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제 드레스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고백하더군요. 미안해 공공아. 내가 다 잘못했어. 실은 지금 식장에 온 내 아빠. 아니 네 아빠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랑 15년 전 바람펴서 더러운 관계로 맺어진 사이야. 그때 우리 친아빠가 많이 아팠었는데 그런 친아빠를 병원에 놓고 나 몰라라 한 채 너희 아빠랑 버젓이 바람을 핀 우리 엄마가, 그리고 우리 엄마를 뺏은 너희 아빠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 우리 아빠는 그 때문에 마음의 병까지 얻어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네 아빠가 그동안 우리 아빠 간호한 할머니랑 고모에게 돌아갈 보험금까지 싹 다 가로채서 사업자금까지 써서 말아먹고 우리 엄마한테 빌붙어서 살고 있는 꼬라지가 보고 있노라니 미치겠더라고. 우리 엄마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네 아빠한테 미쳐있고 그러던 와중에 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만 거야. 그냥 좀 놀다가 상처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딸까지 생길 줄은 몰랐어. 그러다가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너희 어머님께서 널 상처 입힌 줄 알면서도 아들 같다면서 내게 잘해주셨는데 그때 후회했어. 정말. 차마 우리 부모님을 데리고 상견례를 할 수도 없었고 널 책임지고는 싶었고 그래서 결혼식은 안 올리려고 했던 건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상에 이게 정녕 다 사실이란 말입니까? 기가 막혀 말문조차 막히더군요. 저는 예비신랑의 말에 너무 충격받아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밝혀진 예비신랑의 정체에 온몸의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끔찍하고 가혹한 진실을 숨긴 채 제게 접근하고 했던 걸까요? 나쁜 사람 같으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에 예비신랑을 뒤로하고 멀리 도망가 버렸네요. 후에 동생한테 듣자니 제가 떠난 결혼식장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에게 엄마는 모든 원망을 쏟아부으며 내 인생을 망치더니 이제 딸 인생까지 망친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고 한스런 말을 뱉었다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상간녀는 도리어 뻔뻔하게도 저희 엄마와 저를 향해 되려 자기 아들 인생 망친 것들이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역정을 내었고 이 들먹지 못한 부부에게 저희 친척들과 지인들은 비난을 퍼부었다 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끝났고 혹여나 제 정신적인 고통으로 아기에게 해가 갈까봐 염려되었지만 기특한 우리 애기는 꿋꿋하게 걱정 말라는 듯 활발한 태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후 며칠 후에 아빠가 절 찾아왔네요. 그때가 아마 임신 7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이제 곧 태어날 손녀를 위해서 아기옷과 필요한 출산용품을 사라며 봉투를 제게 쥐어주더군요. 엄마는 분노하며 당장이라도 내쫓으려 하셨지만 아빠는 버티며 저희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래도 꼭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예나 지금이나 아빠로서 자격 없고 미안하고 자식들 낳아놓고는 내 인생만 귀하다고 생각한 게 젊은 날의 큰 실수였어. 다 내 잘못이다. 너와 네 엄마를 불행에 빠뜨린 장본인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겠냐고 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애비로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했고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신 상태로 그대로 주저앉아 비명 어린 통곡을 질러댔습니다. 아빠의 모습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두고 간 돈봉투 속을 보니 출산용품 사라고 한 것 치고는 꽤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따위 더러운 돈 당장 돌려주자고 했지만 저는 그간 엄마가 저희를 홀로 키워주시고 힘들게 살았던 것에 보상이라며 넣어두자고 했어요. 어차피 아빠가 지금의 우리한테 속죄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돈밖에 없었으니깐요. 그리고 저는 3달 정도 뒤 11시간 진통 끝에 자연분만으로의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예뻤지만 현실적으로 미혼모로 살아야 할 걱정이 더 컸던 어미 자격 없는 여자였네요. 그래도 예비신랑은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낳은 병원비랑 조리원비 집단에 책정한 나름의 양육비를 보낸다 했습니다. 현재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데 저 모르게 엄마가 예비신랑하고 몰래 연락하면서 아기 사진이라든지 제 근황을 알려주는 것 같다고 동생이 귀띔해주더군요.
예비신앙은 제 일 때문인지 아니면 그 후로 무슨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님이랑 의절하고 남보다 못한 존재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비신앙은 무척이나 딸을 보고 싶어 한다는데 제 속이 참 착잡해지더라고요. 아비 없이 태어난 제 아이가 제 과거를 닮을 것이 뻔해 미리 속상했고 아이를 생각하면 재결합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아직은 뜨겁게 데인 마음이 열리질 않네요. 문득 엄마가 한 말이 떠오르더군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용서하지 않고서는 저조차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그 얘기 가슴에 두고두고 새기곤 있지만 참 힘이 듭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날이 오기는 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없네요.